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식 나눔과 공유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김병선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볼보에서 시스템 연구원으로 근무했었고 이직을 준비하던 중 잠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소 뉴스로만 접하던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켜볼 수 있었고 많은 가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에 놀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비의 지출이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고등학교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하여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렵게 졸업을 하면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교육은 평생 교육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이버 대학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이와 같은 교재를 제작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문제를 풀고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즉시 약 50여 문제를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학생이 틀린 문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손쉽게 동영상 강의도 볼 수 있습니다. 채점한 결과는 자동적으로 학생에게 전송이 되고 진도율, 정답률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추가하여 자신만의 교재를 만들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학습 자료가 올제스쿨이라는 곳에서 제공된다면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제안드리는 올제스쿨이 기존의 오픈코스웨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좌측은 지식의 나눔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가 공유되는 완전한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지는 교육기관입니다. 반면 우측은 지식의 나눔에만 충실한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오픈코스웨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MIT에서는 MIT에서 강의된 대부분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를 볼 수도 있고 또한 강의 노트도 이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 나눔과 공유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버지니아 텍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의 교수를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는 2000년대 초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윈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쯤 에는 이와 같이 외부 조작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다윈2를 만들었을 때 많은 연구기관에서 다윈에 대한 질문과 세미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홍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오픈 플랫폼 형태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재료의 구입, 조립 방법, 프로그램 등을 모두 오픈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에 동참하는 대신에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다윈이 만들어졌고 그 발전 속도에 홍 교수도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 속도에 홍 교수의 목표는 2050년에 월드컵 대표팀과 자신이 만든 로봇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지식을 나눔에 그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면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으로 발전 진화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도 모든 컨텐츠를 나누고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여기 어떤 분께서는 이러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자신이 다운받은 자료에 9번 문항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쳤더니 어느덧 모든 문제에 대한 강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료를 이 학생이 다운받아 공부를 하고 공부한 결과를 채점을 해보고 채점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즉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항 하나하나를 우리는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고 블록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아진다면 즉 작은 컨텐츠가 모여 많은 컨텐츠를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분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단원을 선택하고 난이도와 문항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맞춤형 교재에는 문항마다 동영상 강의도 함께 있으니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맞춤형 교재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다른 속도로 배우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매 학기마다 새로운 교재가 주어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만일 그 이전의 과정에서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 학생은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는 사교육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원의 수는 점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개인 교습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교육은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교육을 설계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 작은 성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업의 중도 포기가 아닌 누구나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과 EBS 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강의를 이루어진다면 한 명의 강사분이 처음부터 시작하여 약 50여 분간의 강의가 쉼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강의를 학생들이 50분 동안 집중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제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은 학생이 틀린 문제만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강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EBS는 보시는 이와 같이 하나의 문항에 대한 강의가 한 대표 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모든 컨텐츠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문제라도 여러 선생님의 강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EBS 강사분이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EBS를 보는 수많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동일한 사고를 한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학생들이 이러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업 시간에 EBS 강의를 보여주는 일부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푸는데 어떠한 특별한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선생님의 강의가 있고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골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었다면 또 다른 분의 강의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고를 갖는 인재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들이 이곳에서 나누고 공유되어 교육을 원하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오픈 플랫폼이 올제스쿨 형태로 제공된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